저희는 이런 사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없다 보니까 수임료를 한 1,000만 원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요즘에 전문직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다 이러면은 뭔가 되게 좀 잘 나가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업적으로 아주 좀 선호받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찍는 컨텐츠긴 한데요. 네. 변호사 Q&A,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진솔하게 답변을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치킨집 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라는 질문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킨집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네. 핫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치킨집은 계속 망하고 만약에 어느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정말 테러가 아닌 이상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요새는 이제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이제 변호사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어떤 루트도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지인 소개 뭐 이런 거밖에 네네. 없었지만 요새는 막 검색하면은 광고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이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넓어져서 옛날과 달리 그냥 변호사라 그래서 무조건 돈을 잘 번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인간관계 짧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10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님 한 분 정도 될까요? 개업한 변호사의 어떤 수입이나 소득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고민하는 변호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새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이제 송무시장이 좀 얼어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들쑥날쑥하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근로자로서의 변호사, 고용 변호사. 네. 로서는 졸업하자마자 급여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고 애지간하면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제 개업 변호사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랑 돈을 많이 못 버는 변호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하지만 만약에 개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고용이라든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그런 직장인과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과장급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일단 공부를 잘하신 그 이한수 변호사님부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뭐 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공립이었는데 네. 1등으로 졸업을 하긴 했습니다. 전교 1등이요? 네. 우와, 대단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정현주 대표님은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잘하신 편이셨나요? 아니,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요. 다만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그 백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네네네. 이제 그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 서울 과고부터 시작해서 대원외고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적이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폭망을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시 공부할 때 다시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잘했던 그런 기억이 없었으면은 모두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사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반대는 안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취미라고 하면 할 말이 많았던 게 네. 저는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 쓰고 피아노 치고 근데 또 피아노도 정말 너무 집중해서 많이 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좀 정말 심각하게 쳤었는데 요새는 좀 취미가 좀 동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테니스 레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한수 변호사님은 뭐 하고 노십니까? 저도 이제 정적인 취미를 즐기는 편이다 보니까 시간이 있을 때면은 잠깐씩 이제 게임기를 틀어서 이제 제가 익숙한 게임을 좀 가끔씩 하는 편이고 그런 게임들을 이제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거죠. 일단 이거는 변호사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변호를 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사건을 맡진 않습니다. 재작년에 그 어떤 사무실에서 고용으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정말로 웬만해서는 이 사건을 맡고 싶지 않은 분이 와서 변호사들을 찾았어요. 저희는 이런 사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없다 보니까 수임료를 한 1,000만 원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성공보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면은 또 1,000만 원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그냥 치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변호사님들이 이거는 나에게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변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건을 맡지 않고요. 저도 개업 변호사가 됐고 물론 사무실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뭐 고민은 많지만 하지만 제가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의뢰인을 믿지 못할 때예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사실 진심으로 변호를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건을 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안 그런 변호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쁜 놈들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돈 때문에 그냥 만약에 한 10억을 준다면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몇백, 몇천만 원 벌자고 그렇게 뭐 양심을 팔아가면서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어쨌든 형이 너무 과다하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죄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까지 총괄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지금 뭔가 형이 나온다든지라고 하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의 어떤 억울한 부분에 대한 대변을 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그냥 뭔가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런 부분이 1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대변을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대변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 피고인들에 대한 대변을 할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이거는 과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대로 한번 어필을 해보자. 그리고 양형 자료 같은 거 제출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무죄.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변호사에 대한 어떤 궁금증 중에서 몇 가지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진솔하게 나눠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